네, 안녕하십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외식산업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오늘 발표하게 된 장안대학교 신성수 교수입니다. 장시간 동안 이제 기다리시다 보니까 아마도 오늘 제가 지금 하는 게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저는 제목은 길지만 내용은 좀 짧게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 플랫폼 공정화라고 해서, 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라고 해서 법안인데요. 이 법안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제가 중국집에 음식을 좋아해 가지고 집에서 자주 시켜 먹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가격이 좀 올라 있는 거예요. 분명히 결제를 해야 될 금액 자체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만 원에 받는데 세트 메뉴가, 집에서 와이프가 결제하는 금액은 22,000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000원의 차이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쁜 겁니다. 과거에는 중국집에 배달했었을 때 그 가격 그대로 왔었는데 2,000원이라는 돈을 갖다 더 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간편하다고 할 수는 있는 이 플랫폼 자체가 우리에게는 비용을 오히려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그러한 과정이 만들어지게 된 데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고 찾아보게 됐는데, 내용을 봤더니 실질적으로 이 법안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법안이 있지는 않고요. 현재 이 플랫폼과 관련된 규제를 하고 있는 법안 자체는 실질적으로 단독법이 있지 않고, 전기통신사업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 콘텐츠사업진흥법, 이러한 것들에 대한 법들이 플랫폼을 지금 현재까지는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내용 자체를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 과연 소비자들은 이 플랫폼과 관련돼서 꼭 간편하기만 할 것이냐, 편리하기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이익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 법안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는 누군가는 분명히 손해를 보고 있고 피해를 보고 있고 약자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그 중개 플랫폼을 통해서 이용하는 그 플랫폼 이용 사업자분들이 상당히 큰 피해를 보고 있더라.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소비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이 법안이 빠르게 단독 법안으로 처리가 돼서 실질적으로 플랫폼 사업 자체가, 외식 플랫폼 사업 자체가 아주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좀 법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저도 사실은 법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 논문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발표하게 된 이 법안 자체의 풀네임은 사실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 입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부제를 달았던 것은요, 지금 현재 이 플랫폼 공정화에 관련된 법안 자체가 국회에 지금 제출되어 있는 것만 해도 8개나 있습니다. 8개. 비슷한 법안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었을 때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정부안인 이 공정거래위원회 입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됐고요. 나머지 7개 법안들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발의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불러일으키게 됐던 계기 자체는, 지난해 이제 2020년도죠. 6월에 여기 보시면은 4월에 국내에서 배달의 비리기업인 이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부과 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것을 놓고 나서 상당히 큰 비판을 일게 됐습니다. 이렇게 비판이 일게 된 가장 큰 배경에는, 매출은 업체가 순수익은 중개 플랫폼이 걷어가는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상당히 좀 뭐랄까요, 중개 플랫폼 업자들에 대해서 반발이 생긴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정부에서도 안을 제시하게 됐고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도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에서 상당히 많은 법안들이 발의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법안일 뿐이지 법률로서 제정된 것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취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외식과 관련돼 가지고 운영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보았을 때 충분히 이러한 법안들이 빠르게 제정이 돼서 지금 현재 그 플랫폼의 그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은 그 규제를 벗어나 있는 그러한 상태 자체가 좀 온전하게 건전하게 시장 자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좀 더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면은요. 현재 우리나라의 그 외식 플랫폼 시장 자체의 규모가 상당 부분 커져가는 것을 쉽게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처음에 보시게 되면 2010년도에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로 이 배달앱인 미 배달통이 국내에서 배달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같은 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 그리고 2년 후에 요기요 등이 이 배달앱 시장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보게 되면 매출 같은 경우를 보게 됐었을 때도 시장 규모 자체에 있어서도 그리고 가입자 수 자체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늘어나게 됐는데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2019년도에 약 9조 7,300여 원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던 게 2020년도에 와가지고 약 17조 4천억 원으로 훌쩍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자체가 바로 코로나가 가지고 온 결과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매출이 향상이 됐고 하게 되면은 순이익 같은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업체들 간의 경쟁만 심화될 뿐 실질적으로 이익을 많이 챙겨가는 곳들은 어디냐 중개 플랫폼이 많은 것들을 가져가고 있더라 하는 것이었죠. 가장 큰 문제가.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이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의 개념과 특징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나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가장 큰 게 중앙 위에 나와 있는 이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그 중개 서비스 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공간을 가지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개인 자영업자분들이 이 부분에 속하겠죠.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을 통하고 수수료 같은 경우도 지출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고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소비자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비자 같은 경우는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내가 배달한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됐었을 때는 여기에서 보면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에게 항의를 하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그 제조한 회사들 그리고 판매한 회사에게 컴플레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러한 걸 가지고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컴플레인을 받은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냐 본인들 스스로가 제품을 납품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비자들은 어떤 입장이었냐면은 중개 플랫폼 그러니까 이러한 거대한 업체들 자체에게 거기를 신뢰를 해서 그곳을 통해 가지고 제품을 구입하게 됐는데 그곳에서는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너무 과도하게 이게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그 사업자들만이 너무 큰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법으로서 좀 규제를 해서 그리고 보호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어떠한 특징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 플랫폼이 편리할 것만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에서는 독점화 현상이 상당히 강하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있어서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큰 논란이 있고 대립 구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규제를 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게 미국 쪽의 주장. 근데 유럽 쪽에 있어서는 규제를 당연히 강하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건 아주 단순한 것이죠. 시장 논리를 놓고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빅테크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플랫폼 시장 자체에 거대 기업들이 다 미국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 유럽의 입장에서는 이 거대 플랫폼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유럽의 기업들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나라들마다도 이 법에 대해서 이 규제에 대해서 상당히 바라보는 관점 자체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더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갖다가 꼭 해야 된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시장에서 보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지배력을 증가시키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플랫폼 중개사업자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배달 앱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배달 앱을 통해 가지고 내가 식당들에게 주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내 개인정보 그리고 주문한 내용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중개 플랫폼 업자들에게 다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개 플랫폼 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자체가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이 정보가 전달이 됐느냐? 전달이 안 되고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상당 부분 지배를 하려고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더라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수료 그리고 광고비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 불공정 거래 자체를 경험한 업체들이 상당히 많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판매 가격이나 경영활동 간섭 그리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들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 자체가 꼭 빠르게 법으로서 제정되기를 바라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내용과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유럽과 미국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의 차이 때문에 법안들 자체 그리고 규제 내용 자체에 있어서도 다른 부분을 가지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미국에 있어도 소극적으로 가던 이 규제 자체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 자체가 독점화 형태로 가게 됐었을 때 상당히 큰 우려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있어서의 규제도 좀 충분히 좀 필요치 않겠나 하고 해서 미국에서도 지난 6월에 미국 하원에서 반독점 법안 패키지라고 해서 이러한 것들 자체를 이제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뭐 발의를 하는 것처럼 법안 자체가 법으로서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현재 법안으로서 이제 발의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또한 이제 소극적으로 갔던 이 규제 자체를, 이 플랫폼에 대한 규제 자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야겠다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과 정부 법안들이 8개 정도가 이렇게 거의 이름도 보게 되면 유사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분들 자체가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전혀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동안에 사회적인 이슈를 일으켰던 내용에 대해서 법안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빠르게 뭔가 해결을 해보겠다 하는 내용들을 보여줬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아직도 국회에서 그냥 겉돌기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계신 분들이 좀 인식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이게 법으로서 빨리 제정이 돼서 플랫폼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는데 하나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도 내용 자체는 실질적으로 이 법률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주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드리자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 법안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만 해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주요 쟁점 사항을 5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한 가지씩의 그 내용들로 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그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이 고객 정보의 독점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여기에 보게 되면 배달 앱이나 그리고 포스 사용 그리고 배달 대행 계약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 중개 플랫폼 운영 사업자들이 다 독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평생 배달 앱을 갖다 이용해서 광고를 해도 내 고객은 단 한 명도 생기지 않는다. 이게 바로 지금 자영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속마음이라는 겁니다. 단골은 이제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중개 플랫폼 업자들이 다 독식을 하고 있다. 이런 구조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있어서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이 고객 리뷰 뭐 이런 것들을 삭제하고 영업급을 뭐 인정받기도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또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이제 영업장 양수양도 시 그 권리금 같은 경우도 청구할 수 없는 것. 실질적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있어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자체도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중개 거래 계약의 이제 그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요. 아마도 가장 큰 이슈였던 게 이 판매 수수료 그리고 광고비 이러한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있어서 이 판매 대금의 정산 방식 그리고 절차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법안 자체에 내용이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빠졌던 이유가 이 법제처에서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그 사업 전략과 영업 비밀의 그 공개를 과도하게 강요한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뺐다는 겁니다. 현재 법안 자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 소상공인 연합회 등에서 항의를 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법안에 좀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이러한 것으로 해서 지금 이 법안 자체가 나와야겠다 하고 나왔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좀 빠져 있는 부분은 좀 우려스러운 것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한 금지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있어서도 이 배달앱을 통해서 동종회사의 이벤트나 상권 진출 이러한 것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경쟁을 좀 부추기는 그러한 행위들도 나타나게 되면서 상당히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돈은 우리가 버는 게 아니고 중개 플랫폼 업자들만 다 벌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좀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영업지역 교란 행위에 관련돼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이 문제가 큰 문제이지 않냐. 배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키게 되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 자체가 화성과 수원의 경계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을 시킬 때 어떻게 하냐. 내가 맛집이 있게 되면은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배달을 시키게 되는데 다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 프랜차이즈 관련 법과 있어서 그리고 이 가맹사업법과 관련돼 가지고 있어서 지역 자체의 경계를 갖다 허물어 버리는 행위가 됐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 지금 현재 분명히 이러한 것들은 법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이 공정화법의 역할 자체가 어떻게 가는 게 좋겠느냐. 실질적으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분쟁이나 이러한 것들을 좀 사전에 예방하게 됨으로써 좋은 상황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업자와 중개 플랫폼 사업자 간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만들어내는 게 어떨까 하는 것들이고요. 또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보시게 되면 이 불공정 행위 자체를 근절할 수 있는 토대가 좀 마련됐으면 하는 것.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게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이 공정화법 자체가 입법이 어떤 형태로 진행됐으면 하느냐 하는 것들에 있어서 이 공정위는 매년 이 가맹본부하고 가맹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갖다 공개하는 것. 좀 투명성 있게 나가게 되면은 좀 더 좋은 방법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등 이해 당사자 간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키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협의기구 구축을 통해서 외식 플랫폼 이용 사업자 단체 구성권, 그리고 거래 조건, 그리고 협의권 이러한 것들을 서로 협의사항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법안에 수수료 등 부가 비용 등을 일반 카드 수수료의 경우처럼 일정한 한도제를 수립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